피트니스 트레이너가 알려주는 오히려 살찌는 유산소 운동 실수 10가지.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러한 오해는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 오히려 지방의 덫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줄이기도 하지만 또한 체중을 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안 돼!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에서 머무르세요. (10번부터) 알아볼게요. 10.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에 집중합니다. 만약 유산소 운동만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지루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더 날씬해지고 싶다면 근력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선 근력 운동은 마른 근육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지방 저장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연예인 트레이너이자 유명 체육관의 공동 소유자인 엘리자베스 핸드릭스 버웰에 따르면 근육을 더 많이 만들수록 매일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산소 운동보다 지방을 2배나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틀벨을 사용한 운동입니다. 케틀벨은 분당 20칼로리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1.6km를 6분의 속도로 뛰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케틀콘을 사용하는 운동이 더 좋아요. (9) 지방 연소 구역에 머무르려고 애씁니다. 요즘은 살을 빼고 싶다면 지방을 태우는 구역 안에서 길고 꾸준하며 느린 유산소 운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개념은 낮은 강도의 활동을 할 때 우리 몸이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때 몸이 연소하는 칼로리의 50%는 지방으로부터 나옵니다. 동시에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칼로리의 35%만 연소합니다. 하지만 함정은 더 높은 강도로 훈련할 때 총 연소 칼로리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국제대학의 운동 및 스포츠과학 부교수이자 공인 근력 및 컨디셔닝 코치인 마르타 몬테네그로는 고강도 운동 도중과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운동의 지방 연소 효과는 최대 24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빨리 지방을 잃게 됩니다. (8) 빈속에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빈속으로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저장된 지방을 사용해야 한다는 널리 퍼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탄수화물과 지방에 크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몸은 이 에너지를 배나 엉덩이에 저장된 지방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대신 근육 저장소와 혈류에서 지방 파편과 탄수화물을 가져올 겁니다. 헌팅턴 대학의 스포츠과학 부교수인 미셸 올슨 박사는 공복 훈련에 기반한 전략이 심각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방 탈수되고 고혈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몸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지점에 도달하지도 못할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지점은 훈련을 시작한 지 40분에서 50분 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60분에서 90분 전에 무언가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방 요구르트나 과일처럼 소화하기 쉬운 것을 드세요. 7.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쉽게 운동량을 초과해서 먹게 될 거예요. 사실 몇 분 안에 격렬한 1시간의 운동을 하면서 소모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만으로도 여분의 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믿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평균 과체중인 사람이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만 한다면 8개월 안에 겨우 2.5kg의 지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량에 비해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미한 결과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훈련하면 몸이 지치고 지나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탈진이나 부상을 겪을 수 있어요. 면역 체계는 더 약해질 수 있고 잠을 더 깊게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근육량도 약간 줄어들 수 있고요. 식단을 분석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을 식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세요. 많은 간식을 피하고 양을 고려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러닝머신에서 몇 시간을 보내도 보람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6. 운동 루틴이 항상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종류의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고 매일 한 운동을 고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달리기 같은 특정한 활동을 완벽하게 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목표가 체중을 줄이거나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하는 것이라면 이런 방식은 효과적인 접근법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운동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몸이 이 활동을 더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충분한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몸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도록 만드세요. 5.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운동하기 시작하지만 놀랍게도 날씬해지는 대신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이는 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유산소 운동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도록 만듭니다. 코르티솔은 지방 감소에 방해가 됩니다. 지방을 태우는 대신에 몸이 지방을 저장하도록 만듭니다. 운동을 더 많이 훈련할수록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의 수치가 높아지면 세포가 인슐린의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염증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배고픔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지죠. 가장 안 좋은 점은 운동 시간뿐만 아니라 운동을 끝낸 지 한참이 지나도 배고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4.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너무 가벼운 아령을 사용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 가벼운 아령을 사용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을 강화하기에는 너무 가볍고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령을 집어드는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물론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저 소용이 없을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 무게감 있는 조끼를 입는다면 칼로리 소모와 전반적인 체력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무게는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 훈련을 하면 날씬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 적당히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으로 주로 앉아서 보내는 생활 방식의 위험을 피하는 것을 확실히 도와줄 겁니다. 반면에 살을 빼는 건 보통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매주 4번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2. 유산소 운동을 아침에만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관련된 또 다른 속설은 아침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 30분은 아침 일찍이든 저녁 늦게든 언제 하든지 여전히 유산소 운동 30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침 운동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힘이 나기는커녕 피곤해지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본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 하세요. 1.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난 후에야 아령 운동을 합니다. 격렬한 유산소 운동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나중에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하기에 충분한 힘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 트레이너이자 바디 프로젝트 피트니스와 라이프 스타일 창시자인 린지 바스톨은 고강도 유산소 트레이닝과 완전한 근력 트레이닝을 다른 날 따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각 운동에 집중할 수 있고 운동하는 동안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을 겁니다. 유산소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아직 안 가셨네요? 그럼 푸시업 20번 해볼까요? 운동은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운동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운동을 한 후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실수를 피하고 결과를 지켜보세요. 22. 열심히 했으니까 더 먹기.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할수록 그 보상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가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10분이면 먹어치울 수 있는 정크푸드는 방금 체육관에서 보낸 몇 시간을 허사로 만들 수 있어요. 21. 쫄쫄 굶기.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운동 1시간 후에는 식단에 따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없으면 몸은 운동 후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새로운 근육도 형성하지 않을 거예요. 20. 단백질 섭취하기.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는 전반적으로 좋은 생각이지만 훈련 초기에는 훨씬 더 많은 복합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은 근육을 재건하고 관절이 압력에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해서 단백질 쉐이크에 바나나를 추가해보세요. 19. 항상 치킨만 먹기. 닭고기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근육 통증이 증가한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메뉴에 약간의 생선을 추가하세요. 근육이 고통 없이 회복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18. 단백질 바에 의존하기. 포장지에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어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어떤 단백질 바는 설탕이 없어도 여전히 달콤한데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설탕 감미료는 더 많은 단 것을 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유혹은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7. 수분 보충하세요, 여러분. 체액의 2%만 손실해도 운동 능력이 4분의 1 감소합니다. 소위 스포츠 음료라고 불리는 것들을 멀리하세요. 해결책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16. 보충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아니요, 몸에 나쁘지는 않아요. 적당량만 섭취하면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양질의 음식이 필요해요. 스포츠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입니다. 단백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싱거운 닭가슴살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면 단백질 쉐이크를 드세요. 뭐 그런 식이죠. 15. 운동 후 스트레칭을 건너뛰기.
스트레칭은 운동 전이 아니라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 전에 하면 완전한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난 후에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회복이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14. 비활동적으로 지내기. 물론 몸은 휴식이 필요하지만 활동적으로 지내도록 하세요. 산책을 가거나 한자리에 앉아야 하는 작업을 피하거나 서서 작업을 해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활동적인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원활하게 전환됩니다. 13. 폼롤러 사용하지 않기. 폼롤러는 무리한 운동 후에 생긴 근육통을 절반은 덜어줄 거예요. 운동 후 스트레칭과 병행하면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역효과를 원치 않는다면 무리하지 마세요. 12. 뽐내기. 과한 운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가끔 운동하고 나면 근육질이 된 느낌이 듭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아드레날린은 도전을 원하고 여러분은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운동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기운이 넘친다고 무리하지 말고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11. 찬물로 샤워하기. 전반적인 건강에는 좋지만 근육이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차가운 물은 즉시 몸의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고 그러면 전체 과정을 느리게 할 겁니다. 10. 운동 끝나고 옷 안 갈아입기.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리고 금방 샤워할 거라고 해도 항상 옷을 갈아입으세요. 심지어 약간 젖은 옷도 고약한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서둘러 샤워하기. 몸이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하듯이 적절한 냉각 시간도 필요합니다. 실천하기가 정말 쉬워요. 심박수가 90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러 가세요. 8. 샤워 제대로 안 하기. 헬스장에서 만지게 되는 물건에 많은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샤워하고 깨끗이 씻으세요. 또한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난 후에는 깨끗하고 약간 젖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세요. 7. 운동 과정 기록 안 하기. 운동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몇몇 운동들이 더 이상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른 것으로 교체하세요. 운동 루틴은 여러 사이클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바꿔야 합니다. 6. 체육관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 안 하기. 나눔은 배려입니다. 러닝머신에서 집중해서 헤드폰으로 귀를 막고 싶다면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미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열도록 하세요. 개인적인 경험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5. 다른 사람의 운동 코스를 따라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구가 하드코어 운동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조언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만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이세요. 4. 조사 부족. 아침 식사로 달걀 10개와 통닭 1마리? 아니면 점심은 약간의 곡물과 사과를 먹을 건가요? 여러분은 무거운 엽기를 들기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요가 수업을 할 시간인가요? 운동을 하는데 한 가지의 올바른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3. 근육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약 먹기. 소염제 또는 통증 완화제는 근육 회복을 약 7시간 지연시킵니다. 네, 통증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훈련 진행을 방해하고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고요. 2. 항산화제는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종류의 압박이 증가하면 우리 몸은 소위 산화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이 과정은 자연적으로 회복을 늦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 항산화제를 복용하지만 산화 스트레스는 몸이 운동에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 과정을 빠르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1. 하루도 쉬지 않기. 열심히 한다고 몸에 해를 끼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휴식이 필요하지만 게으르게 보내지는 마세요. 그냥 하드코어 운동은 피하고 스트레칭과 편안한 속도로 긴 산책을 하세요. 그러면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운동을 할 준비가 될 거예요.